여기 뉴질랜드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사람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던 여성이 바지를 벗어버리기 시작하며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고 바지까지 벗어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야로즈라고 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일하고 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뉴질랜드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도 들고 여행객들의 설레는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행복한 직장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들어온 신입 직원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중국어 통역사로 입사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 직원은 입사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의문을 샀어요. 뉴질랜드가 학벌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항 직원들을 뽑을 때는 학벌을 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보니 최대한 엘리트들로 뽑고자 했고 특히 통역처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외모나 언어 능력,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도 꼼꼼하게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은 외모는 예쁘장했지만 담배를 피워서 손에는 담배 냄새가 항상 묻어 있었고 업무를 할 때도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자주 비우고는 했습니다. 담배는 얼마나 센 걸 피는지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면 그 사람 주변으로는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저는 출입국 심사대에서 일을 했고 그 직원은 공항 로비의 인포메이션 창구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물론 통역일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끔 중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있는 곳으로 그 직원을 불러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직원과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중국인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아예 그 직원이 출입국 심사대 쪽에 상주하듯 있게 되었거든요. 중국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4개 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와주기를 바랬으나 저희의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 중국인 직원이 여기로 오고 싶어 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저희는 의아했습니다. 대체 왜 저 직원이 바라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는지 이상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뉴질랜드라면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 직원은 뉴질랜드와는 관련 없는 중국에서 온 노동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어디서든 그 직원을 앞다투어 모셔가려고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희 뉴질랜드 사람들은 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는 도무지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직원은 마치 자신이 뉴질랜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꾸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깝게 지내는 한국 직원과 그 중국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 직원은 자신의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게 퍽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양 국가는 자신의 나라를 특별히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뉴질랜드 미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냐고 물으니 한국 직원은 중국이 그러는 건 본 적이 없다면서 중국 직원이 뉴질랜드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나의 뉴질랜드,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면 괜찮아요. 뉴질랜드를 그만큼 좋아해준다는 의미가 되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직원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밉상이었습니다. 그 중국인 직원은 뉴질랜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박해서 걱정이 돼 처음엔 중국인들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본 중국인들은 별로 순수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중국에서는 순수한 모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뉴질랜드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나 문서가 없어도 사람을 잘 믿는다라며 보증금은 나중에 꼭 주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말도 없이 집을 뺀 일을 알려주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집안에 있는 가전을 몇 개 부셨는데 그걸 갚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주지도 않았으니 손해볼 건 없었다면서요.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냈으니 별 문제 없지 않냐고 하는데 그냥 확 경찰에 신고해 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면서 나라에서 내라고 세금을 다 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자신이 뉴질랜드를 너무 사랑하는데도 이 나라에 이민을 오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혜택을 보고 살고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중국 직원은 열심히 일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는 했어요. 뉴질랜드 직원들을 더욱 경악하게 했던 말과 행동은 바로 인종차별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는 마오리족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마오리족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데 중국인 직원은 저희가 마오리족 사람들을 멸종시키 뉴질랜드를 점령했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마오리족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으로 대우받고 있어요. 또한 마오리족 사람들과의 공존은 뉴질랜드의 자부심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마오리족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들을 원주민이라 특별히 구분 짓지도 않아요. 그저 저희의 가족이자 친구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국인은 덩치가 크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마오리족 원주민들을 향해 덩치가 커서 뚱뚱하고 멍청해 보인다. 생긴 것만으로도 위협적인데 저걸 그냥 두면 우리 뉴질랜드인들의 위험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중국인들 사상이 정말 웃기지 않아요. 사연 읽다가 너무 어이없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의를 받기도 했어요.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면 잘리는 게 당연해요. 뉴질랜드 출신뿐만 아니라 마오리족 출신들에게도 눈총을 받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우리 뉴질랜드인들이 피부도 하얗고 훨씬 총명하니까 저런 눈빛을 보내는 거라면서 피해 망상이 정말 심하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직원의 차별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시아계와 동남아시아계에서 온 사람들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영어로 무엇을 물어보면 너희가 말하는 영어 발음은 이해가 안 되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말을 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건 예산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니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이 수많은 아시아권 사람들을 도맡아야 했고 업무량에 치여 너무 힘들다며 매일 같이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중국인 직원은 특히나 한국인을 싫어했어요. 한국인들은 음침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면서 중국의 귀한 역사 문화를 자신들의 고유 문화라고 둔갑해서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거나 한국은 외국인들이 주로 다니는 공항과 서울 근처만 화려하고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배고픔에 허덕이는 빈민촌들이 즐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우리 중국을 상대로 기어오르려고 하는 행태들을 볼 때면 너무 기막히지만 중국인들 자체가 워낙에 배포가 크고 너그러워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자신들보다 잘 사는 국가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면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묵뚝뚝하고 불친절하기가 몸에 배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들이 불친절하고 음침하며 무식하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묻지 않아도 척척 준비해서 건네주어 수고로움을 덜어주었고 영어 실력도 유창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입국 심사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은 전부 익혀오더라고요. 한국 여권 파워는 대단해서 까다롭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입국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검색대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자친구도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라 칭찬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들고 오는 짐을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금지된 식물이나 동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유럽이나 미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금지된 것들이 나옵니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자라는 식물은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생태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 반입이 금지된 것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고지하면 화들짝 놀라며 정말 몰랐다고 당장 처분하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자녀를 위해 수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가져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다라며 처분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가져온 것들은 보통 말린 약재나 건어물 등이 대부분인데 중국인들이 가져오는 것들은 무언가에 절인 것이고 냄새가 너무 세서 봉투를 몇 겹이나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해요. 일단 냄새부터 위험 물질 같기 때문에 당장 가져다 처분하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는 둥, 이건 중국에서 몸에 좋은 것이라는 둥, 너무 의심스러우면 여기서 너희도 먹어보라는 둥, 정말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공항 경찰들이 출동하는 일도 잦아졌으니 그 행태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이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족속으로 취급하다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 중국인 직원이 그냥 한국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항에서 일하던 기간을 통틀어서 아니 앞으로 일할 날들을 통틀어서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입국 심사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위조 여권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위조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상황을 물으니 위조 여권이라는 건 확실히 밝혀졌는데 이 사람의 진짜 국적을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굉장히 곤란해 보였어요. 말없이 울고만 있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여기서 울어봤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일을 해결하지 않겠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을 줄 테니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라 라며 설득했지만 그 여권 위조범은 울음을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서 출발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알게 된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들 설마 했겠죠. 저는 중국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디서 또 담배를 피우면서 농땡이를 부리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시비나 걸고 있었겠죠. 여권 위조범에게 한국인 직원이 가서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일 수도 있을 거라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울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저희에게 무어라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서 귀를 틀어막고 싶던 그 순간 여권 위조범은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화가 났는지 발을 세게 구르다가 갑자기 엉거주춤 자세를 잡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보고 있던 저희는 모두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 여권 위조범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똥을 싸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고 하자마자 남자 직원들은 모두 방을 나갔고 저희는 차마 다가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서 어떤 끔찍한 장면을 봐도 이보다는 못했을 것입니다. 똥을 싸겠다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것도 모자라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찰싹 붙어서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권 위조범은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나오지 않자 크게 한숨을 내뱉으며 바지도 올리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희는 주춤거리며 그 사람에게 가서 강제로 바지를 입혔고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밖으로 나가서 마약 감식반을 불렀어요. 약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생각하며 부른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에게서는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하겠다며 마약 감식반이 자리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 직원이 왔습니다. 저희는 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야 왔냐며 화를 냈어요. 늘 웃기만 하던 사람들이 화를 내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저 사람과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인 직원은 왜 짜증을 내냐면서 되려 저희에게 짜증을 내며 여권 위조범과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주고받더니 중국인 직원이 저희에게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한국인이 대체 왜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중국을 통해 들어와요? 저희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대화나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직원은 자꾸만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한국인이라는 의심을 받는 중국인 여권 위조범은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중국인 직원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싸울 지경에 이르자 직원 한 명은 휴가를 떠난 4개 국어 능력자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직원은 전화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역을 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실로 가관이었어요. 너 어디서 오는 애냐고 물어보네요.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체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길래 이딴 짓을 하냐고 물어보고 자기는 베이징에서 왔는데 너네 같은 애들이랑은 더러워서 상종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인 직원은 그 사람이 중국에서 온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지역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은 좋지만 중국인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공안 경찰이 오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저희는 왜 여권 위조범이 한국 여권을 위조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알고 보니 채팅을 통해서 뉴질랜드 남자에게 반했는데 아무리 대시를 해도 넘어오지 않자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거리가 멀어서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기 위해 뉴질랜드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중국 여권으로는 입국 거절이 워낙 많이 된 터라 사랑을 위해 위조된 한국 여권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사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헛소리죠. 위조된 여권을 가져온 것 자체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사랑도 모르는 악의 무리로 취급했고요. 그 사람은 본국으로 추방 조치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직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한국인이 오해를 당할 뻔했다고요. 그런데 한국 직원은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12번도 아니고 익숙하다고요.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은 외국에서 아주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소매치기범의 소굴을 찾아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여권이 엄청나게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디 여행 가면 꼭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행하는 동안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권을 재발급받고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여권에 힘이 세면 이 정도인지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누구나 원하는 항공 여권이라면 지금처럼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여권에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절대 위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여권 제작 방식과 디자인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위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제대로 위조하지도 못할 거 왜 저런데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저는 중국인 여권 위조범이 가지고 온 한국 위조 여권을 보았습니다. 조잡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런 걸 한국 여권이랍시고 들고 왔다니 한국인들도 참 피곤하고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의 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직원이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거짓말을 친 것이 들통나면서 중국인 직원이 통역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음이 상부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도 드러나게 되었죠. 조사를 마치고 보니 정말 놀랍게도 중국인 직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 직원이 인사처 관리자의 불륜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뻘의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중국인 관리자의 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녀가 불륜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인사처 관리자의 아내가 찾아와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란을 만든 주범인 인사처 관리자와 중국인 직원은 그날 바로 잘리게 되었는데 세기의 사랑을 하는 것 같았던 두 사람도 직장에서 잘리고 이혼할 위기에 처하자 서로를 물고 뜯으며 저주를 퍼부었어요. 인사처 관리자는 중국인 혼혈이었는데 비슷한 핏줄끼리 끌리기라도 한 것인지 중국인들은 원래 다 저런 것인지 보면 볼수록 놀라운 민족성이더라고요. 그 중국인 직원이 빠진 자리에는 한국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인 직원에게 된통당한 터라 모든 직원들이 그 한국인 직원을 경계했지만 그녀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포메이션에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이고 출신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친절했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곳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공부를 더 하고자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이 직원만 그랬다면 모든 한국인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소개해준 다른 한국인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직원보다 살짝 무뚝뚝한 것 같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항상 한국인을 꼽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한국인이라면 일단 좋은 인상을 가지고 시작하고요. 누군가는 색안경이고 불합리한 행동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인들은 모두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온 직원들은 면접을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면접에서 돌발 행동이나 실수를 많이 해서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도 탈락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알아보니 중국인 직원은 호텔 화장실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하나는 꽤 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겠지 했는데 공항에서 잘린 후에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뉴질랜드는 전에 일하던 곳에서 추천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꼭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했으니 아마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에는 몸 쓰는 일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 직원을 보면서 절대 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 내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위안 삼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하면서 만난 한국인 동료들에게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게 된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인들처럼 저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모아야 하겠지만 다 모으고 나면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료를 따라 미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미 한국인 친구에게도 이야기해 놨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쓴 건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아닌데 이걸 오해하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난 사건처럼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기 수많은 군인들 사이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동생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한 군인은 심지어 타국 군인과 자신이 더 위에 있는 형님 국가라며 말다툼까지 하는데요. 동생 국가는 뭐고 형님 국가는 또 뭔지 대체 이들은 왜 서로 말다툼까지 하며 다투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특전사로 임관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샤를로트 케일리라고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여군입니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제가 초짜 군인이던 시절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일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군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주변의 만류도 컸어요. 제가 또래에 비해 체구도 작고 어렸을 때는 몸도 많이 약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군인이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고 군인이 되기 위해 몸을 단련했습니다. 여러 운동을 섭렵하며 운동신경을 키웠고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10배는 열심히 근력 운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제 동기들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군인이 되었습니다. 고된 훈련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수행하다 보니 상부의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세계군인 체육대회라는 것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를 받는다는 공고가 내려왔는데 저는 차마 지원할 생각을 못했어요.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세계군인 체육대회에는 고공 강화 부문도 있는데 저는 고공 강화 훈련을 그리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선임들은 수백 회를 했는데 그에 비할 바가 못됐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게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죠. 갓 임관한 새내기 군인인 저는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다른 나라 군인들의 포스를 보고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아 보이고 각 잡혀있는 모습이 진짜 군인 같았거든요. 세계군인 체육대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군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 군인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개인 체력 단련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지는 만남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한국 군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슬아슬한 휴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니까요. 세계군인 체육대회에는 한국 외에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했는데 한국 군인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 군인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머리카락색이 아니었다면 서양 국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나름의 선발 기준을 가지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만 선발해 보낸 것일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같은 아시아라고 해서 비슷한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아시아 국가의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을 따돌리는 것이었어요. 학교도 아니고 따돌린다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정말 따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아시아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중국, 일본이 주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중국과 일본 군인들은 다른 나라 군인들이 한국 군인에게 말을 걸면 불이 나게 달려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로 대화하게 만들었죠. 한 번은 제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고 하는데 멀리서 군인 한 명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길을 비켜줘야 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군인이 제 앞을 서둘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그 군인이 제 바로 앞에 서는 게 아니겠어요? 미친 듯이 뛰어온 이유가 저 때문이라니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 군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왔고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군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그 사람을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대화는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했는데 세계 대회 참가자들이라 그런지 다들 영어를 어설프긴 했지만 잘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중국 군인은 제 앞을 가로막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날씨가 좋다는 둥, 앞으로의 일정이 기대된다는 둥, 중국과의 경기가 기대되지는 않느냐는 둥 시답잖은 이야기였죠. 저는 중국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첫인상부터 안 좋았어요. 중국은 여군들을 앞세워 등장했는데 중국 여군들은 새빨간 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군들이 공식 행사에서 입는 제복은 원래 보통 색상이 다양하고 치마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안보상 저렇게 새빨간 제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색상을 가지더라도 청동색이나 국방색 등등을 활용한 제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었습니다. 길쭉길쭉한 장신의 미녀들을 앞세우고 그녀들의 각선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빨간 제복에 미니스커트를 착용했죠. 저를 포함한 다른 여군들은 저걸 군인의 제복으로 볼 수 있느냐 비판했어요. 남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로서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데 저런 옷차림으로는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알고 보니 가장 맨 앞에 있던 여자들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잠깐 섭외한 일반인 모델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는 군인들을 위한 축제에 어떻게 일반인을 끼워 넣을 수 있냐면서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초반이고 큰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화를 삭혔죠. 이렇게 첫 인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말들을 해대니 나중엔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점점 한계에 다다른 저는 끈질기게 뒤를 쫓아오는 중국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군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쪽에게는 궁금한 게 없으니 그만 쫓아오세요. 예의를 차리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밥 말아먹은 그 중국인은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지금 중국의 동생 국가인 한국이 큰 형님 국가인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겁니까? 한국이 중국의 동생 국가라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 중국인은 이거다 싶었는지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동생 국가였고 한국의 모든 전통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더라고요. 이 사실은 일본인이 불쑥 끼어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다가온 일본인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괴롭히면서 모은 돈으로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미국에 참패하고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추지도 못한 나라가 식민지 운운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인은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신들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으니
마땅히 그래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중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다. 아니다. 일본이 중국보다 위에 있다. 서로 자신들이 가장 높은 형님 국가라면서 말다툼까지 벌이더군요. 한국은 아예 그냥 막내 취급하고는 서로 자신들이 위라고 하고 있는 꼴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군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고마워해야 하는 나라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한국 전쟁에서 한국을 도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유엔 연합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입을 싹 다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지나쳐 한국 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가지 웃긴 사실 알려드릴까요? 일본은 선제 공격이 불가능하고 방어만 가능한 자위대이기 때문에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회에 참가할 자격도 없어요. 알고 보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였습니다. 그 심리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생각도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국제사회에 얼굴을 비추고 싶었던 것 같네요. 여하튼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젠틀했습니다. 억지로 다른 나라를 까내려 자신들을 추켜 세우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의 장점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국에 적용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의 따스한 마음을 목격하고 나니 이 순수한 한국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뒤에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욕하고 다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상처받을까봐 염려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슬쩍 꺼내자 한국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심장이 콱 답답해지더라고요. 아니, 그걸 아는데 왜 여태껏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저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녀도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며 되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며 제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이후로도 한국인들과 가깝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된 이후 한국 군인에 대한 호감이 더 커졌거든요. 한국 군인들의 신체적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초 체력은 두말하면 잔소리였고 전술 능력도 엄청났죠. 아무래도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휴전국이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힘든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군으로서 한국 여군들의 체력은 따라가기조차 벅찼습니다. 함께 갔던 캐나다 남군들도 한국 여군들의 턱걸이 실력을 보면서 입을 떡 벌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그건 정식 종목도 아니었고 몸을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데 모여서 한국 군인들의 엄청난 체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훈련하면 저런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거냐면서요? 캐나다가 아무리 평화로운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 이상하다며 저희도 각성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군인으로서 긍정적인 자극이었어요. 한국 군인들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한국 군인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꼴보기 싫어하는 이들은 어김없이 존재했어요. 역시 중국인이었죠. 그들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 등 서양 국가에게 다가가서 한국을 헐뜯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주 특수하게 훈련받은 이들일 뿐. 한국에 남아있는 나머지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요. 한국에 있는 군인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깡 말랐고 가죽이 달라붙어 갈비뼈가 훤히 보일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키도 작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과장이기는 하지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뛰어나다면 왜 통일을 안 하고 있겠냐? 비슷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런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인의 말을 무시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한국이 배척당하지 않자 중국인은 결국 무리수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이 뛰어나다면 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겠냐는 것이죠. 한국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까지 견제하려고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전혀 없으니 겁을 먹고 강대국의 뒤에 숨은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들은 영국 군인이 그러기엔 중국도 북한을 돕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자 중국인은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호의로 도와주지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미군을 접대하는 여자들을 따로 두고 미군의 비위를 맞춘다라는 것이었죠. 중국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요.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중국인은 드디어 자신의 말이 먹혔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 가벼운 입을 계속 놀렸어요. 그러면서 이젠 대놓고 한국 군인들을 저격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대외 활동만 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배 굽는 사람들이나 챙기라고요. 사람들을 먹여야 훈련을 하든 뭘 하든 할 게 아니냐고요. 한국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던 한국 군인의 눈에서 섬찟한 살기를 느꼈어요. 실전에 투입된 군인의 눈빛이었죠. 그런데 중국인은 그것도 못 알아차리고 이번엔 한국 여군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중이었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여군들에게 한국 여군들은 이런 쓸데없는 훈련을 하는 것보다 미군 접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봤자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도 없을 텐데 한국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미국의 비위나 맞추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말은 끝을 맺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누군가가 크게 호통을 쳤기 때문이죠. 저는 당연히 한국 군인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소리를 친 존재는 미군이었습니다. 덩치가 커다란 미군은 거기 있는 미군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중국인에게 당신이 지금 미국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중국인은 굉장히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그 중국인이 자기 딴에 미국을 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중국인이 당황하자 미국 군인은 중립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고 한국과는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은 동맹국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미군의 책임의식을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한국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을 비하하는 것이 중국의 방식이냐라며 중국인에게 열변을 토했어요. 중국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미군의 뒤를 이어 다른 나라들도 중국인의 행동을 꼬집었습니다. 중국 군인들이 입장할 때 일반인들을 세웠다는 걸 누가 모를 줄 아냐. 당신들이 보여준 건 여군의 강인함이 아니라 여성성 뿐이었다. 당신 나라의 여군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늘씬한 각선미로 싸우는가 보다라고 정점을 찍자 중국인은 당신네들이 아무리 한국을 감싸봤자 한국은 중국의 동생 국가일 뿐이다라고 악을 쓰고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중국인이 떠난 자리 모두가 한국 여군들을 바라보았어요. 저희는 그들 중 한 명 정도는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군들은 모두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무례한 태도를 보았으니 정식으로 항의를 한다면 증인이 되어주겠다. 이런 행동은 공론화되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군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이 적을 대하는 방식은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는 강화대회가 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형을 만드는 것인데요. 한국 여군들은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수가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니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군들의 강화가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보니 강화대회에 참가했던 여군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강화 훈련을 하면서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겨 전역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수술을 했음에도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강화대회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생각한다면 이 위험을 감수하고 강화대회에 참가해서는 안 됐지만 군인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대회를 끝으로 그녀는 군복을 벗었죠. 그녀의 사연을 들은 모두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신참 군인이었던 저는 참 군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녀를 통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수백 번 이상 강화 훈련을 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강화 훈련은 결코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실수했다가는 하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십 수백 번씩이나 했다니 사실 저는 아직도 그 횟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군들이 모두의 찬사를 받을 때 중국인들은 뒤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군들의 실력을 하도 씹어대길래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저는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전장치 차는 것도 어리벙벙해서 헤매는데 서커스 하는 사람들도 그들보다는 낫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아하니 본 경기는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처참한 성적을 냈어요. 경기를 본 동료들은 괜히 보고 왔다며 보러 가지 않은 제가 진정한 승리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실력이 부끄러웠는지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고 그들을 다시 본 것은 모든 대회가 마무리되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처럼 모두가 함께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대회가 치러지는 내내 다른 나라를 욕해대고 무시했잖아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처참한 실력을 냈으니 저 같으면 돌아가는 비행기를 당장 끊어서 도망쳤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런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꼴 좋다고 키득거리고 있는데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등장 때문이었어요. 연회장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한국 군복을 입은 나의 지긋한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들어오자마자 한국 군인들은 단체로 기립해 크게 충성했습니다. 그 기세에 당황한 저희는 대체 그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등골이 섬찟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에게 시퍼런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분명 얼굴과 손에 주름이 잡혀있고 걷는 것도 느릿한 할머니일 뿐이었는데 대체 이런 기운은 무엇인지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기운에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는데 그녀가 떠난 뒤 한국 군인들에게 그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18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입대해서 만기 전역을 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여성 최초로 북한에 침투했던 경력이 있는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북한에 침투했던 사람이라니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렬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군인들의 강력함이 예로부터 이어진 것임을 그때 여실히 깨달았고 저희도 평화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국방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 또한 참된 군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 군인들과의 만남은 제군 생활의 전반을 변화시켰죠. 이게 벌써 수년 전의 일이네요. 그리고 최근 저는 초짜 군인이던 시절 참가했던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인솔자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한국 여군들은 강화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과거엔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던 한국이 금메달을 따다니 제가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함께 갔던 군인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한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제 부하들도 그들의 오랜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자극을 받았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후에 있을 세계군인 체육대회도 기대가 됩니다. 매년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한국 군인들이 이번엔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울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 강대국을 상대로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뚝심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을 뜻하는 말인데요. 대회를 통해 만난 한국 군인들을 보면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